네, 요즘 교통사고가 났을 때 특히 이제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 가입은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만약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가 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법률 조력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 이것은 운전하신 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가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은 사고가 날 것을 예상치 못하고 설마 사고 날까 하는 방심에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거기다가 보험도 가입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 난 경우들이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망사고라든지 또는 중상의 사고 또는 12개항목 사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형사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보험 자체만 가지고 안심하게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험 부담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네니에서 상담한 사례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이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해서 여러 명의 중상을 일으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종합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운전자 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명의 중상 환자를 사고를 냈을 때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난감한 뿐만 아니고 또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피해보상을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형사민사의 부분에서 종합보험이 가입 안 된 상태,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엄청난 데미지가 크겠죠. 이런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분한테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사실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은 공탁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도 공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으면은 공탁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재작년 2022년도 12월 달에 형사공탁 특례제도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라는 것은 일단 공탁을 할 수 있는 길을 선의 가해자에게 열어주고 또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형사공탁 특례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피해자의 최소한 인적 사항 정도만 알면은 법원에 공탁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종전에는 공탁을 걸려면은 관할 법원, 예를 들어 지방에서 형사 사건이 발생해서 그 관할 법원에서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데 피해자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산다 하면은 공탁을 걸 수 있는 것이 피해자의 거주 지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사 관할 법원에 공탁을 걸 수 있도록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어쨌든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공탁을 걸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일말이었던 찾을 수 있는 길,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공탁을 너무 과신해서 형사합의에 대한 적정 의사, 피의자에 대한 사죄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탁을 하려고 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탁을 걸게 되면은 무조건 공탁을 받는 게 아니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탁에 대한 부분에서 공탁 횟수를 동의라는 공탁 횟수 동의서를 또 보내서 공탁의 효력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탁이 반드시 능사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운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운전자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고 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